네, 두 번째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게스트 나와 있습니다. 전주 MBC의 정진영 아나운서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까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네, 아나운서님. 저희 라디오도 듣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상으로 뵀는데 네. 실물로 보니까 더 낫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소식을 먼저 저도 이 사자성어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첩첩산중이다. 네, 이렇게 뭔가 듣기만 하셔도 속이 답답해지실 텐데 네. 먼저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보시죠. 주민 100여 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그중에 14명이 사망한 익산 장전마을. 저기도 암, 저기도 암, 저쪽도 암, 전부 다 집집마다 다 암 환자가 있고 저 부부가 하루에 돌아가신 집도 있고요. 암 발병 원인으로 꼽힌 인근 비료 공장. 주민들은 비료 재료로 쓰인 연초박 등을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는 없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 기준에 의한 조사만 했지 그런 어떤 발암물질이나 이런 중금속 검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안일한 대처를 한 익산시. 그 당시 공무원들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했다. 지난 6월 장전마을 조사 결과를 발표한 환경부. 비료 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을 암 발병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발암 물질이 집단적인 질병의 발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하지만 암 발병 원인인 비료 공장은 이미 폐업 신청을 해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립니다. 환경부 발표 이후 뒤늦은 사과를 한 정부와 행정기관. 잘못했으면 잘못했던 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방이라도 넘칠 듯 침출수가 가득 고여있는 익산의 한 폐석산.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허용되지 않는 물질까지 다 매립을 한 것을 밝혀낸 거죠. 이 폐석산에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불법 쓰레기 150만 톤이 15년 이상 묻혀있는 상황. 그로 인해 악취와 거품이 나고 검붉은 색깔의 침출수가 유출돼 피해가 상당하다는 마을 주민들. 침출수가 마을로 흐르지 않도록 저류조를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포화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비가 내리면 침출수가 불어나 계곡 등으로 넘쳐 흐른다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은 올해까지 총 15만 톤의 폐기물을 이적하기로 약속했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이적 처리량은 지난 2년 동안 2,916톤. 이걸 속도로 계산해보면 400년 정도가 걸려야 이게. 환경부와 익산시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 속에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침출수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의로 침출수를 흘러보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유출된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처리 속도는 지지부진합니다. 환경부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하지 않고 뭔가 시간을 끄는 까맣게 쏟아지는 침출수만큼이나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주민들의 속. 장전마을과 폐석산에 대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 1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마을에는 오염 토양 정화 업체가 들어와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공장에 폐수 공장이 들어오는데 어째서 광주시장이 허가를 내주며 그렇게 좋은 걸 전라도 광주에다 와야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건지. 타 지역에서 반출된 오염 토사를 들여와 정화 작업을 벌인 정화업체. 업체 측은 모든 작업이 시설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환경 오염 우려는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정화 시설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 해당 업체 사무실이 광주광역시에 있다는 이유로 임실군이 아닌 광주시의 승인 허가를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사무실이 소재 있는 지역의 장한테 등록을 하도록 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라북도는 뒤늦게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해 정화시설에 있는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실제 정화시설은 임실군에 설치해 갈등을 빚어온 오염통화 정화시설 허가 논란. 지난 9월 임실군은 토양 정화업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갖가지 환경 문제들.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묘안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올해는 유난히 좀 환경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컸던 게 익산 장전마을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죠. 네. 그래서 뭐 총리도 사과하고 그렇게까지 일이 커졌는데 이제는 장전마을과 비슷한 다른 유사한 피해 사례들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현재 진행 상황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일단 11월 14일에 환경부에서 비료공장 배출의 유해 물질로 인해서 아림이 발생을 했다. 이게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네. 이로부터 한 12일이 지난 11월 26일부터는 익산시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 제기된 지는 벌써 몇 년이 거의 10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는 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억울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진작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안 걸리던 암이 걸리고 그렇게 익산시에게 문의를 하고 신고를 하고 점검을 요구했는데 익산시의 그런 안일한 행정 태도 때문에 피해를 더 키웠다. 이제 이런 지점에서 주민분들은 너무 이제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연초박이 KTNG하고 한국 필립 모리스 두 군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금강농산 같은 경우에는 그 신탄진 공장에서 2013년부터 5년간 수입을 했는데 익산시의회 이명택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익산의 다른 곳하고 완주의 N사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두 군데 공장에 납품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연초박 그 완주에 납품한 그 공장에서는 이렇게 금강농산하고 똑같은 행위를 안 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사실. 그 주민들이 그 실제로 KTNG 사옥 앞에 가서 항의 집회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럼 암과 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졌으면 주민들은 어떻게든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금강농산 업체는 파산했다고 하고 대표도 사망해서 없다고 하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혹시 주민들 입장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네,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현재 주민 측에서는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네.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이고 네. 또 정부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맞춰서 보상을 하겠다. 또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KTNG의 현재 주장은 어떠냐? 폐기물 처리 규정에는 연초박을 퇴비로 쓴다라고 하면 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강농산하고 우리는 계약을 할 때 퇴비로 쓰겠다고 계약을 했으니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게 KTNG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KTNG 같은 공공성을 가진 기업이라면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됐든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계약서만 주장하면서 모른 채 한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 정서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당 업체로부터 배상받는 거는 난망한 상황에서 결국은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KTNG 세 곳 중에 하나는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두 번 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익산의 낭산, 폐석산 침출수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네. 혹시 저희 방송 나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침출수 이적 문제 아시겠지만은 네. 이 익산시에서는 처음에는 이적할 공간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저희 옥타곤이 취재를 해본 결과 이적할 공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책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익산시가 먼저 나서서 공간을 좀 한번 마련해 받아 달라 이런 입장이고 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다른 문제는 사실 예산입니다. 이적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위에서는 먼저 환경부가 먼저 대집행을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다음에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분담을 해서 좀 한번 그렇게 나누는 식이 어떻겠느냐라고 네.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네. 사실 뭐 대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론은 피해를 야기했던 사람들보다는 당했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잖아요. 사실 정확히 보자면. 더 분노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거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지금 그 낭산의 그 침출수를 갖다가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옮겨가지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해서 다시 지금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이 전격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고 원칙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염물을 생산한, 폐기물을 생산한 생산업체가 처리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본인이. 그리고 그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폐기물 처리를 공공화시켜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2019년도 말까지 약속한 처리량이 15만 톤이잖아요. 근데 올해 처리한 게 2,000톤 정도에 불과하는 거 아닙니까? 1.9%. 이거를 녹색연합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현행 속도라면 400년이 지나야 맞습니다. 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체가 어디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피해가 보는 분은 국민일 수도 있고 도민일 수도 있지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익산 시민 아닙니까? 네. 저는 익산 시민의 행정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낭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경부도 나서야 되고 도도 나서야 되지만 이건 익산시가 왜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희가 너무 이제 행정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혹시 침출수나 이런 걸로 피해를 입지 않는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뭐 취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명확한 피해 사례가 검증된 거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좀 시간을 멀리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이 없다 이렇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침출수로 인한 오염 지역에서 난 곡식을 익산시에서 전량 수매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판단 기준이 오염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침출수가 흐른 곳이란 이제 모호한 약간 기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른 지자체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그때 그 임실군에 들어온 토양 정화업체 실제로는 허가는 광주에서 받은 사건. 네네. 아까 영상 보니까 뭐 소송도 하고 그랬다던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됐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그 임실군이 오염 토양 정화업체 입주와 관련해서 법원에다가 입주를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를 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패소를 했고요. 네. 방송이 나간 후에 임실 구민들이 뭐 광주에 찾아가서 아주 격렬하게 시위도 해보고 네. 이렇게 해봤는데 뭐 그런 영향인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는 임실군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한 뒤에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저도 얼핏 후일담을 들으니까 이제 패소를 하긴 했지만 임실군에서 그 앞에 교량 다리가 있었잖아요. 거기를 공사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초강수를 써가지고 업체가 더 이상 여기서 장사를 못하겠으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접수를 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권고가 나온 것 같던데요.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민감한 사안이었었잖아요. 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심지어 뭐 그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 교통사고로 숨지기까지 했어요. 거기 지키다가. 결국 한 사람이 또 희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도 아쉬우나마 현재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이제 상정됐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통과된 건 아니죠? 예, 상정만 됐어요. 예. 아나운서님은 어쨌든 뉴스를 하시니까 네, 우리 네. 지역 소식 맨날 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한번 그 사건들 후속 취재하시면서 느낀 점 있으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는데 이렇게 막 분노감이 치밀 정도로 할 말이 많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으로 인한 재난을 저희가 뭐라고 하죠? 인재라고 하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은 행정으로 인한 재난, 그리고 공무원으로 인한 재난이다. 그러니까 뭐 굳이 줄여서 말하자면은 행재다, 뭐 공재다. 굳이 이렇게 이름을 또 한번 붙여보고 싶은데 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또 이제 한번 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당시 때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법대로 했다. 집행을. 뭐 이런 이제 억울한 소리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법률 가시니까 이제 뭐 검사 동일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무원 동일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래서 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진중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제다 공제다 이렇게 짧고 굵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오늘 정진형 아나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